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규쌤입니다. 오늘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제 좀 중간고사도 보고 오랜만에 하는 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학습 목표 첫 번째, 환경 디자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자인들과 학습 목표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 환경 디자인의 분야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환경 디자인 분야의 직업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디자인 관련된 이제 학과나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이해해 주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진학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환경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그림 있으시죠? 이것처럼 환경 디자인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연출을 다루는 분야로 건축물, 도로, 조경, 실내 공간 등 이제 다른 시각과 산업에 비해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환경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자연 환경의 보존, 도시 환경의 개발, 도시 정책의 균형을 이제 염두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환경은 사실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환경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환경 디자인의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를 저는 크게 총 4가지로 정리해 왔어요. 환경 디자인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해서 보면 더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크게 도시 디자인, 조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전시 디자인으로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 디자인을 보시면요, 도시는 주거, 상업, 문화 등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도시 설계와 공공시설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역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 건축가, 토목기사, 행정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그리고 농지 정리하는 거, 그리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등 지역 개발을 하는 이러한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계획은 우리 주변을 살펴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해외의 좋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를 보시면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건물에 조명, 빛을 이렇게 쏴서 아름답게 조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러 오는데 세계 4위로 많은 규모가 참여할 정도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이제 빛을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축제를 하는 등 도시 계획은 단순히 새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빛을 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더 추가된 요소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번엔 제가 지금까지는 큰 프로젝트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파크 모바일이라고 사람들이 빨간색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산업 디자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환경 디자인 역시 산업 디자인 경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산업 디자인 사례로도 볼 수 있고 환경 디자인 사례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치된 재활용 공공벤치파크 모바일은요, 실제로 쓰레기 수거함을 재활용했는데요. 그래서 안쪽에는 자연을 심고 바깥쪽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휴식처도 되고 재활용도 하고 자연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이동이 가능한 의자 벤치로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또 도시 디자인 사례 또 다른 걸로 이제 솔라트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면 이 위쪽 제 손바닥처럼 위쪽을 향해서는 태양열이 있고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의 열을 이렇게 받아서 밤에는 그 부분이 이제 전광등? 아니죠. 가로등처럼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관련된 디자인이 도시 디자인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시 디자인에서 조경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디자인은 공원, 정원, 가로수길, 산책로, 분수대, 놀이터, 야외 공연장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경 디자인은 자연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인간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경은 토지 선택과 그 이용 계획을 세우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토지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와 주변 환경의 능률과 쾌적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들이나 놀이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해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은 맨해튼에 있는 이제 고가 철로를 이용해서 공원으로 다시 리디자인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이제 도시의 시설들을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아니면 그걸 철거해서 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이전의 역사도 담아내고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쉬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도시 재생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철도업이 쇠락하여 1980년 운행이 중단된 후 20여 년간 방치된 철길을 지상공원으로 재탄생하여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명소가 됨이라고 써있죠. 요즘 말이 너무 꼬이는데 그것처럼 아예 낙후된 것을 버리자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다시 리디자인 하자, 그리고 업사이클링 하자라는 개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라고 해서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도로를 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도시재생 산업으로 서울역 고가도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안전 문제로 인해서 철거를 했었는데 그 철거된 도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도로 활용할 수 있고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처럼 조경 디자인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쉼터가 돼주기 때문에 조경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내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내부를 많이 디자인해요. 그래서 객실, 병실, 사무실, 식당, 카페, 공연장, 쇼핑센터, 터미널 등 다양한 공간을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간을 구성하고 가구를 배치하고 가구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명, 그리고 사람의 이동 경로, 마감재, 예산 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쁘게 페인팅하고 예쁘게 꾸미고 뿐만 아니라 그걸 왜 철저하게 계획한다. 그래서 계획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도 실내 디자인 안에서도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주거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같은 생활 공간을 디자인하는 내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공간으로는 학교, 문화센터, 도서관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디자인한다. 그리고 상업 공간으로 백화점, 식당, 학원 등 이렇게 판매 수단으로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 공간, 사무실, 연구실 같이 이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도 디자인한다. 그래서 매우 광범위하게 많은 분야를 실내 디자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무 공간을 보시면 제가 구글 진짜 실제 기업의 내부 공간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사무 공간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그냥 테이블 있고 이런 공간을 생각했는데, 현대에는 사람들이 창의성도 길러야 되고 좀 휴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즐기고 소통하는 이제 협업 가운데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고 이제 완전 사무적인 공간인지 아니면 이게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는 공간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좀 더 자유로워진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 디자인을 할 때는 단순히 그냥 예쁘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동선 안에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잘 이해하고 내가 미래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굿 디자인을 좀 활용해서 실내 디자인에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 분야의 전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진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작품 전시, 무대 디자인 등 디스플레이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라는 말 자체가 전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로는 소비자한테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한다라는 목적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제 미적인 공간을 이제 배치하고 조율한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관 가거나 박람회 가서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무대, 전시, 쇼, 박람회, 기념 행사, 기념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이제 전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박람회에서 보이는 그 작은 부스 하나도 전시 디자인의 영역이다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경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크게 4가지, 도시 디자인, 조경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전시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이제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으면 관련된 학과로 진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 분야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 디자이너, 도시 설계 디자이너, 그리고 환경 구조물을 배치하고 만드는 분,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 그리고 전시 디자이너, 건축 공간 디자이너,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주로만 해주시는 디자이너, 이렇게 등등 다양한 분야로서 환경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면 에코 위주로만 생각하는데요. 환경 디자인은 보다 폭넓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급하게 촬영을 이제 원테이크로 쭉 이어가느라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환경 디자인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